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5일 밤 9시 39분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직속 부하인 연방 총무처가 장관이 바이든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즉시 정부 인계 업무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하루가 지났습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실무자들, 특히 백악관 실무자들, 안보 실무자들, 그리고 코로나 방역 실무자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어떤 악의도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는 아직 나는 선거에 승복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대통령에게 들어오는 최고급 정보보고를 조 바이든에게도 제공해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대통령만 보는 정보입니다. 이것은 미국 정보기관이 최고급 정보를 정리해가지고 매일 보고하는 겁니다. 바이든에게 그것도 보라고 한 거는 트럼프가 사실은 바이든 당선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어떤 자리에서 바이든이 발언을 마치고 떠나갈 때 기자들이 바이든의 등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시겠습니까? 하니까 바이든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가 요청하면은 만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가 요청하면 만나겠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고자세로 돌았습니다. 원래는 언제 만나느냐 하면은 당선이 확정된 그 며칠 뒤에 현직 대통령이 초청을 합니다. 당선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백악관에서 1시간, 2시간 담소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인수인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가 아주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도 트럼프를 초청을 했고요. 이게 참 아름다운 관례인데 트럼프만이 지금까지도 바이든에게 전화도 걸지 않고 당선 축하 전화를 걸지 않고 있지만은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자루를 쥔 사람이 바이든이 됐습니다. MBC 방송의 레스트 홀트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앵커인데요. 이분과 바이든 대통령이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레스트 기자가 트럼프에 대한 수사를 명령하겠느냐라고 딱 물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나는 그가 했던 식으로 법무부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딱 잘랐습니다. 이건 뭐냐? 트럼프가 법무부를 압박해가지고 왜 바이든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을 해가지고 왜 바이든의 아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느냐? 했던 것에 비교하면은 바이든으로서는 참 온건한 답변입니다. 어쨌든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트럼프가 미국 제일주의를 외치다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다가 아메리카 언론이 되었다. 미국 홀로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적으로는 단합이 가장 중요하고 국제적으로는 연계가 제일 중요하다. 코알리션,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미국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바이든은 미국이 돌아왔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America is back. 미국이 돌아왔다. 그래서 미국이 정상화되고 있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은 트럼프가 지금까지 대선 불복 이후에 한 보름이 지나도록 한 일이라고는 제대로 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법정에 수십 건이 올라가도 모조리 기각됩니다. 기각되고 기각시키는 이유가 아주 참담합니다. 이걸 증거라고 내어놓았느냐, 이런 식입니다. 이거 뭐 루머를 짜집기 한 거, 이거 프랑켄슈타인이네, 이럽니다. 판사가. 프랑켄슈타인은 어떤 과학자가 만든 괴물인데 사람의 여러 부분을 떼어와 가지고 이렇게 스티칭한 거거든요. 짜집기 해서 만든 괴물이거든요. 그래서 루머를 총 집합해 보니까 이게 쓰레기밖에 더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소송 문서를 프랑켄슈타인 만스터라고 비유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사람들의 이제 내정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재무장관, 국무장관, 그리고 국토안전부 장관 등등 아주 중요한 부서의 장관들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는 히스패닉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주 참 민주당이 대표하는 각계각층을 망라한 그런 인사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이분들이 경험자입니다. 그리고 이 관료로서의 길을 제대로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기후 문제 담당관으로는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켈리, 오바마 때 국무장관 했던 분, 아주 거물이죠. 그런 사람을 또 앉혔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좀 안정감을 줍니다. 경험이 있고 여러 번 직무를 수행을 하면서 그 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딱 골라가지고 팀을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바마 3기는 아니다라고 바이든은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와 지금은 미국이 완전히 달라졌다. 미국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오바마 3기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기분 나쁜 이야기죠. 사실은 이 현직 대통령은 전임자와 비교하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바이든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은 자기보다 나이가 한 20살 아래인 오바마 밑에서 부통령을 아주 충직하게 했습니다. 또 오바마는 바이든이 이 외교 안보 문제의 전문가라는 걸 다 인정을 하고 또 대우를 잘 했죠. 그래서 이 바이든과 오바마 관계가 매우 좋습니다. 이번에 바이든이 지금 현재 집계에 의하면 8천만 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의 차이가 지금도 집계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600만 표 차이입니다. 압승한 게 맞아요. 이런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오바마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는 그 지지 계층의 차이죠. 공화당은 아무래도 이 대학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보통 미국의 백인 중심이죠. 그게 이제 코어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 민주당은 백인뿐만 아니라 여기에 흑인, 히스패닉, 그리고 이민자 온 사람들, 여성 뭐 이런 사람들, 또는 여러 가지로 성적 평등을 요구하는 이런 사람들, 상당히 그게 다양합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공화당은 아주 선명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번에 이 캐비넷 내각을 구성하는 것도 보니까 그 다양한 지지 기반을 반영하는데, 그러나 좌파적 성향을, 좌파적이라고 하면 조금 우리나라 이 친북 좌파와 자꾸 혼동을 하는데 친북성은 전혀 없습니다. 공산주의 좋다는 사람이 거기 누가 있습니까? 또 소련이나 러시아나 중국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만 경제정책에서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도 이 민주당이 포함되어 있고, 샌더스 상원 의원이 그 세력을 대표하는데, 샌더스 상원 의원은 자기가 재무장관 되고 싶었던 모양인데 이번에 배제되었습니다. 이 바이든과 해리스는 중도 우파 정도로 보면 됩니다. 중도 우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은 샌더스와 같은 극단적인 극좌파, 친북이 절대 아닙니다. 친공산당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화당 사람들도, 공화당을 찍었던 사람들도 이번에 조각 내용을 보고 안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이든이 트럼프가 만나자고 요청하면 만나겠습니다 라고 다소 사늘하게 이야기한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